정치가 근본적으로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 국왕은 반드시 사관과 승지를 대동하고 그 신하들을 만나야 했고 그 모든 만남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개 정치가 아닌 어떤 폐쇄적인 그런 정치를 못하게 되어 있었던 구조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공개적인 어떤 정치 행위가 곤란한 어떤 이제 은밀하게 처리해야 할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이제 그 밀서가 이제 이용되는데 밀서나 비만기가 이용되는데 이 문정왕후는 밀서를 자주 이용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삼았고 그런데 남녀 유별이 철저히 지켜지던 조선시대 비록 친동생일지라도 문정왕후가 윤원영에게 직접 밀지를 전해주긴 어려웠을 것이다. 그렇다면 문정왕후와 윤원영 사이에서 밀사 역할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? 경기도 파주시 이곳에 윤원영의 묘가 있다. 그리고 윤원영 바로 옆에 윤원영의 부인이었던 정난정의 묘가 있다. 정난정은 원래 천민 출신으로 윤원영의 첩이었다가 정실 부인이 된 인물이다. 야사에선 정난정이 문정왕후와 윤원영의 밀사 역할을 한 것으로 그려지곤 한다. 그러나 명종 말기 정난정이 비난을 받은 건 정실 부인을 내쫓았다는 이유 때문이었다. 실록의 어디에도 밀사 역할을 했다는 내용은 없다. 그럼 문정왕후의 밀지를 윤원영에게 전해준 사람은 누구인가? 박한종. 그는 명종이 즉위한 이후 출세가도를 걸었던 내시, 즉 환관이다. 명종은 자신이 즉위한 해에 공식 책봉을 하는데 그 중에 환관 박한종이 있다. 뿐만 아니라 2년 뒤엔 환관으론 이례적으로 이품반열에 해당하는 밀성군으로 봉해진다. 박한종이라는 인물이 그 위사 3등 공신에 이제 책봉이 됩니다. 그 책봉될 때 그 위사 3등 공신에 책봉되는 명분이 바로 이제 명령을 전달했다 하는 그런 이유로 공신에 책봉이 됩니다. 이어서 명령을 단순히 그냥 전달했다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시의 업무입니다. 그러나 그 단순한 업무가 결국은 모든 신료들이 희망하는 어떤 공신 책봉에 이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단순한 신분권 이상의 활동이 내시에게 있었다. 그렇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. 명종 즉위 직후 박한종은 문정왕후를 모시는 환관이 됐다. 그렇다면 문정왕후의 밀지를 윤원영에게 전달했던 인물은 환관 박한종일 가능성이 크다. 실제 박한종은 이미 중종 말기부터 문정왕후의 신복으로 활동했다. 중종 때 박한종은 승전색이었다. 승전색은 왕의 명령을 전하는 환관으로 늘 왕의 곁에서 생활한다. 왕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던 박한종은 문정왕후에게 왕에 관한 일들을 낱낱이 전한다. 특히 인종 때는 왕의 병세를 문정왕후에게 알려줬는데 이러한 박한종을 두고 실록에선 문정왕후에게 빌붙었다고 표현할 정도다. 인종이 위독했을 때 그 국왕의 병세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한 개인의 그 운명에 관한 내용도 되겠지만 심하게 얘기하면 국가의 운명과도 관련됩니다. 권력의 향방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국왕의 운세를 병세를 상대방이 알려줌으로써 상대방이 어떤 그것을 미리 정보를 알아서 대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이미 중종 말기부터
왕에 대한 정보를 문정왕후에게 전해줘 그녀의 신복이 된 박한종. 그는 문정왕후가 실권을 잡자 이번엔 문정왕후를 모시는 환관이 돼 그녀의 밀지 정치를 도왔다. 이렇게 환관 박한종은 문정왕후가 권력을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. 사실 조선시대의 이 환관의 역할이 그리 큰 건 아니었습니다. 왕권이 강했던 중국의 경우는 이 환관의 권세가 대단해서 환관이 군사권과 재정권까지 갖고 있었습니다. 이 왕의 버금가는 그러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것이죠. 그러나 이에 비해 이 조선의 환관은 이 왕실의 잡일을 한다든지 또는 왕을 모시고 다니는 정도의 역할을 했습니다. 그러나 환관 박한종은 이 권력의 핵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. 그건 바로 환관과 왕실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입니다. 자, 지금 제 뒤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은 이 중국의 사료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직접 그린 것인데요. 이 환관이 되기 위한 실기시험입니다. 자, 한번 보겠습니다. 여기 보면 이거는 왕을 업고 달리는 시험입니다. 이 궁에서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겼을 때 왕을 업고 이 미로와 같은 궁궐을 빠져나가는 그런 시험입니다.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이 환관이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서 얼마나 오래 버티는가, 얼마나 오래 견디는가를 보는 그런 시험입니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물을 먹이기도 합니다. 참, 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가혹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가혹한 그런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는 이 환관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왕실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. 다시 말해서 이 환관은 왕실과 왕궁에 대한 정보를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. 자, 그렇다면 이 조선시대에는 이 왕실과 환관은 얼마나 밀착된 관계였을까요? 창덕궁 돌담 옆으로 조성되어 있는 마을의 행정구역명은 봉익동. 가구 수가 100호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동네는 조선시대 환관들이 모여 살던 곳이다. 봉익동이란 이름도 바로 환관이 모여 살던 곳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. 예, 새봉자 날개 입자를 씁니다. 그러니까 새의 날개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새가 아니고요. 사실은 그 봉은 임금을 뜻하는 것이죠. 따라서 봉익은 날개, 임금의 날개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그 임금의 날개에 숨어서 여러 가지 권세를 누리고 또 임금의 비자금도 관리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, 바로 그 내시들이죠. 환관들이 이 근처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봉익동이라 하는 그런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이죠. 환관은 임금의 날개에 숨어 권세를 누리는 존재로 표현될 정도로 임금과 가까운 사이다. 그렇다면 조선시대 환관의 역할은 무엇이었을까?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국대전을 찾아보기로 했다.